새벽 5시 서울 주택가 골목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공중전화 부스가 서 있습니다.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박진수 73세입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합니다. 그는 두꺼운 패딩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에 싼 무언가를 꺼냅니다. 손수건을 펼치자 깨끗이 닦인 100원짜리 동전 10개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씩 정성스럽게 전화기 위에 쌓아 올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까지 말이죠. 동전을 쌓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겨울 추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나 한파에도 변함없었습니다. 3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된 일과입니다. 1만 951, 10만 9,500개의 동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착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노숙자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들 생각하지요. 편의점 주인 김 씨는 요즘 세상에 저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박진수의 손이 왜 떨리는지, 동전을 쌓을 때마다 왜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지 말입니다. 동전을 다 쌓고 나면 그는 전화기에 오른손을 얹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어깨를 토닥이듯 말이죠.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입술이 움직입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아주 오랫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섭니다. 오늘도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가 새벽 공기에 스며듭니다. 오늘도 그렇게 돌아서는데 멀리 전봇대 뒤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습니다. 근처 대학에 다니는 최민호, 23세입니다. 그는 3주째 박진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는 민호는 매일 새벽 4시 50분에 이 길을 지나갑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지요. 하지만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민호는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 기록 1일차. 새벽 5시 정각 도착 1분의 오차도 없음. 100원짜리 동전 정확히 10개. 전화기 위에 일렬로 쌓음. 약 5분간 전화기에 손 얹고 서 있음. 관찰 기록 7일차. 비가 억수같이 쏟아짐. 그래도 똑같은 시간에 나타남. 우산도 쓰지 않고 동전을 쌓음. 관찰 기록 14일차. 한파경보 마이너스 15도. 역시 나타남. 손이 평소보다 더 떨림. 관찰 기록 21일차. 성호야. 라고 중얼거림. 1시간 동안 근처 벤치에 앉아 전화부스만 바라봄. 민호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 양반요? 30년째 저러신데요. 한 번은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빚 갚는 중이래요. 슈퍼 주인도 말을 보탰습니다. 그 동전이 신기한 게요. 낮에는 아무도 안 건드려요. 한 번은 모르는 사람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건 할아버지 거니까 안 되라고요. 근데 다음 날 새벽 보면 동전이 없어요. 아마 노숙자분들이 인적 끊긴 새벽에 조용히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오시기 전에 말이죠. 약국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 아들이 옛날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30년 전쯤이요. 그 뒤로 저러신데요. 어느 날 민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동전을 놓으시나요? 박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빚을 갚는 중이야. 내 아들에게. 무슨 빚인데요? 내가 아들한테 1,000원 빚을 졌어. 정확히는 동전 10개지. 그 1,000원 때문에 난
아들의 마지막 말을 다 듣지 못했어. 민호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박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을 뒤집니다. 1995년 6월 16일자 지역신문이었습니다. 군 외박 중 교통사고, 육군 일병 박성호 23 사망, 횡단보도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민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30년째 매일 새벽 동전 놓는 할아버지. 아들에게 빚 갚는다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1995년 6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박진수는 38세, 중견기업 영업팀 대리였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와 통화 중이었지요. 네, 부장님. 계약서 내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사무실 전화였습니다. 영업이팀 박진수입니다. 아빠, 군복무 중인 아들 박성호였습니다. 오, 성호야. 무슨 일이야? 아빠. 나 지금 외박 나가는 길이야. 부대 정문 공중전화야. 그래? 집에 오는 거야? 응. 근데 아빠, 할 말이 있어서. 있잖아, 사실 나 여자친구가 생겼어. 오, 그래?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응. 이름은 이수진이고 같은 대학 선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빠한테 허락받고 싶어서. 따르릉, 동전 떨어지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아, 잠깐만. 성호야, 전화 끊기려 한다. 아빠, 미안. 동전이 없네. 괜찮아. 오늘 수진이 먼저 만나고 집에 갈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진수는 웃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여자친구라. 2시간 후면 집에 온다는데 그때 천천히 들어봐야겠다. 같은 시각 부대 근처 공중전화였습니다. 박성호는 주머니를 뒤집었습니다. 동전이 없었습니다. 그는 근처 가게로 달려가 1,000원을 바꿨습니다. 다시 공중전화로 달려가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지금 외박 나왔어. 성호야, 몇 시에 만날까? 3시에 우리 카페에서 보자. 줄 게 있어.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날이야. 무슨 날인데? 만나서 얘기할게. 3시에 봐. 오후 3시 약속 카페였습니다. 박성호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거 내가 군대에서 쓴 일기야. 너 생각이 가득 들어있어. 오늘 기념으로 주고 싶어. 정말? 고마워. 마지막 페이지 읽어봐. 오늘 내가 할 일이 적혀 있어. 이수진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6월 14일 수요일. 내일 외박. 할 일. 아빠한테 수진이 소개하고 결혼 허락받기. 수진이한테 프러포즈. 반지 주기. 이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호야, 이거. 응. 지금 집에 가서 아빠한테 허락받고 올게. 저녁에 다시 만나서 프러포즈 할게. 기다려줘. 박성호는 일어섰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30분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다녀올게. 오후 3시 40분이었습니다. 박성호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집까지 20분이었습니다. 아빠한테 허락받고 저녁에 수진이한테 프러포즈하고. 그때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박진수는 회사에서 기획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하고 평범한 오후를 보냈습니다. 오후 4시, 5시, 6시. 아들은 왔다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진수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성우 집에 왔어. 아니, 안 왔는데. 오늘 외박이었어? 응, 2시쯤 전화했는데 2시간 후에 집 도착한다고. 그럼 4시에 왔어야 하는데. 지금 6시인데.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녁 7시 20분, 박진수 집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울대 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성호 일병 보호자 되십니까?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아들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성호야, 성호야! 아들의 눈이 아주 조금 떠졌습니다. 아빠, 그래, 아빠야!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결혼하고 싶었어. 그래, 아빠가 허락할게. 그리고 전화해서 다 못한 말 고마웠어. 최고의 아빠. 성호야, 성호야! 30분 후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박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하려던 말 전부 듣지 못했구나. 동전 1,000원만 있었어도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을까? 박진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빚진 동전 10개 평생 매일 갚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1995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처음으로 그 공중전화 부스에 동전 10개를 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30년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최민호가 올린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30년이요? 대박. 1,000원이 무슨 의미지? 혹시 1995년 그 사고 아닐까? 온라인 탐정들이 추리했습니다. 공중전화로 통화하다 동전 떨어진 거 아닐까? 마지막 통화가 끊긴 거였구나. 게시글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익명, 혹시 박진수라는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민호, 그게 바로 그 할아버지 성함입니다. 왜 그러시죠? 익명, 제가 찾고 있는 분입니다. 박성호 일병과 관련된 분입니다. 며칠 후 민호는 익명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30세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입니다. 박성호 일병의 아들입니다. 민호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일병은 23세의 미혼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자친구 제 어머니 이수진이 임신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2개월이었고요. 민주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박성우와 한 여자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모든 걸 숨기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슬퍼하실까 봐요. 어머니는 저를 낳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저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세요? 모릅니다. 연락처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보고 혹시 싶었습니다. 어떻게 1,000원인 줄 아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외박 나가던 날 할아버지한테 전화했는데 동전이 떨어져서 끊겼다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 일기장을 주셨대요. 거기에 할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민호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함께 찾아뵙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2025년 겨울 어느 금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박진수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수 씨, 댁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혹시 매일 새벽 공중전화 부스에 동전을 놓으시는 분이 박진수 씨 맞으십니까? 박진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최근 인터넷에 할아버지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대체 누구시길래? 전화 너머로 깊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박성호의 아들입니다. 박진수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민준? 네,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할아버지, 놀라셨죠? 저도 올해 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미혼. 당시 여자친구, 제 어머니
이수진이 임신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2개월이었고 7개월 후에 저를 낳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외할머니가 모든 걸 숨기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너무 큰 슬픔을 드릴까 봐요. 어머니는 저를 낳고 미국으로 건너가셨고 저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30년을 할아버지, 내일 새벽 5시 그 공중전화 부스에서 뵙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 그날 할아버지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요. 박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성우야. 내가 아들을 남겼구나. 다음 날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박진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아들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동전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동전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수가 돌아보니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준입니다. 민주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진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내가 성우 아들이구나. 너무 닮았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근처 카페 가서 이야기해요. 추우신데. 그래, 그러자. 24시간 카페였습니다. 민주는 큰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제 어머니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민주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박성우와 한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이수진입니다. 성우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학 선후배였어요. 1년 넘게 편지를 주고받았대요. 민주는 작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안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준비하신 약혼 반지예요. 박진수는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1995년 6월 15일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먼저 전화하셨죠. 결혼 허락받으려고요. 그런데 동전이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동전을 바꿔서 어머니한테 전화하셨어요.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하셨죠. 민주는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군대에서 쓰신 일기장이에요. 그날 어머니를 만나서 이걸 주셨대요. 내 마음이 다 들어있어. 읽어봐라고 하시면서요. 일기장을. 네. 그리고 지금 집에 가서 아빠한테 허락받고 올게. 저녁에 다시 만나서 프로포즈 할게라고 하셨대요. 박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3시 40분 집으로 가시던 중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7시에 소식을 들으셨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그리고 충격으로 쓰러지셨지요. 병원에서 알았대요. 임신 2개월이라는 거요. 외할머니는 결정하셨어요.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하지만 박 씨 집안에 연락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낳고 미국으로 건너가셨어요. 30년을. 어머니는 재혼 안 하셨어요. 저는 올해 30살이에요. 작년에 한국에 왔고 올해 초에 어머니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를 어떻게 찾았니? 인터넷이요. 그 글을 보고 30년째 동전을 놓는다는 것, 1,000원이라는 금액,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날 할아버지께 하려던 말 알고 싶으세요? 그래. 민주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6월 14일 수요일. 내일 외박. 할 일. 아빠한테 수진이 소개하고 결혼 허락받기. 수진이한테 프러포즈. 반지 주기. 아빠한테 꼭 말씀드릴 것.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전역하면 바로 약혼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되실 준비하세요. 언젠가.
아빠, 항상 감사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아버지세요. 사랑합니다. 박진수는 일기장을 꼭 껴안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성우야. 성우야. 민준이 다가와 박진수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한테 빚진 게 없어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 갚으셔도 돼요. 30년이면 충분해요. 며칠 후였습니다. 박진수는 민준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수진이었습니다. 작년에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습니다. 수진이구나.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아버님, 30년간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우리 손자 키워줘서 고맙다. 거실에는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자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성우 닮았지? 네, 너무 닮았어요. 박진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놓친 3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불렀습니다.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민준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름은 김지영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그래, 좋겠구나. 할아버지, 저희 결혼식에 와주세요. 그리고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아버지가 가족석에 앉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고맙다. 결혼식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박진수는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습니다. 30년간 매일 왔던 곳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동전 10개를 쌓았습니다. 전화기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우야, 아빠가 내 아들 만났어. 우리 민준이. 너 정말 훌륭한 아들을 남겼구나.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이제 다 알았어.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었구나. 할아버지 되게 하고 싶었구나.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성우야, 고맙다. 민준이를 보내줘서. 이제 그만 갚을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다 들었으니까. 안녕. 성우야, 고마웠어. 다음 날 결혼식장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정장을 입고 신랑 가족석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입장했습니다. 민준은 박진수에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박민준 씨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할아버지이신 박진수 어르신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진수는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30년 전 아들을 잃었습니다. 군복무 중 교통사고로요. 23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그날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말이죠. 하지만 공중전화 동전이 떨어져서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30년간 그게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가 알았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말입니다. 아들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제 손자 민준이가 저를 찾아왔고 오늘 결혼을 합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는 23년밖에 살지 못했다. 하지만 너를 통해 계속 살고 있구나. 행복해라. 그게 할아버지 소원이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준은 단상으로 올라와 박진수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 사진을 봤습니다. 성호야,
오늘 내 아들 결혼식 다녀왔어. 너무 멋있었어. 너 닮아서. 사진 속 아들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고맙다고 말할게. 민준이를 보내줘서. 창밖을 봤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행복하게 살게. 사랑한다. 성호야. 30년간 갚으려 했던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부터 빚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30년의 시간을 건너 손자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때론 우리가 빚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빚을 갚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아십니까? 그 빚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용서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빚이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30년 사랑을 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조용히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빚이든 사랑이든 그리움이든 말입니다. 황금빛 노을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전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아니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온 선물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황금빛 노을이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일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황금빛 노을처럼 아름답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